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들려드리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생방송 진행을 맡은 김민소입니다. 오늘도 생방송 50분 영양 가득한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로 한껏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출발해 보시죠. 오늘 양시장은 모두 오후 들어서 위로 방향을 잡으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뽑히는 방산 원전 섹터가 좀 강한 모습이었고, 반면 2차 전지 섹터가 약세를 나타내면서 섹터별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대선이 하반기 주도주 경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는데요. 통화정책, 미국 대선 등 이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는 어떤 스탠스 취해 가야 하고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가야 하는 걸까요? 그 고민에 대한 해답 저희와 함께 풀어가 보시죠. 월요일입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주시는 날이고요. 우리 전문가님 특유의 삼박자 매매법, 이제는 다들 아시겠죠?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이 시간을 통해 다뤄드릴 거고, 이 대형주 위주의 주식과 ETF 대응 전략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안전하게 세워드릴 거고요. 또 어려울 수 있지만 배워두면 주식보다도 훨씬 큰 수익까지 챙겨볼 수 있는 선물 옵션은 또 재미나게 풀어드릴 거니까요. 함께 배워가 보시죠. 그럼 전문가님 바로 또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또 한 주가 밝았습니다. 오늘 또 초복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몸 보신 하셨을까요? 복날이었습니까? 네, 복날 아니고 월요일 주식시장 열리는 날이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혼이 빠져서 사는 사람이라서 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방송국 가야 되니까 온 거고요. 아침에 장이 출발하니까 일을 할 뿐이고요. 주말에는 강의를 준비하기 때문에 날이 가는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당신 휴가 갑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팔자 좋은 사람이라고. 저는 18년째 휴가를 단 하루도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분야나 그 분야에 올인돼 있고 내 삶이 없을 정도로 올인돼 있어야만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요.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인생살이가 100년 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것저것 누리며 살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금융시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쉴 거 다 쉬고 놀 거 다 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여러분께서는 느긋하게 즐기는 투자를 하십시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못 벌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일을 하겠다, 돈을 벌겠다는 마음이라 좀 더 열심히 저는 매매하고 일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시장에 관한 얘기를 좀 하나씩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 좋은 종목과 조정이 나올 때 사야 될 종목, 그리고 사서 관리하는 종목들까지 시간이 지금 제가 이제 마감까지 한 40분 정도 시간 있거든요.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은 최대한 좀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 A4지 하나 꺼내 놓으시고요. 필기구 하나 들고 준비하시면서 시장 얘기 좀 빠르게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혹시 만약에 메모하다 놓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보기 기능이 있으니까요. 다시 보기 통해 가지고 꼼꼼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상반기에 1월부터 장 빠질 때 조정 나오면 상승한다라고 이야기했고 7월 달까지 상승장을 이야기했고 빨리 많이 가면 8월 한 첫 주, 두째 주까지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이 벌써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7월 이제 15일입니다. 7월이군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서 이게 이번 상승 한 달 정도 더 지나가고 나서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꺾일 것이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가 되는 무렵까지 계속 상승장을 이어가고 나서 그때 한번 출렁림을 줄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랑 종목들 하나씩 여러분 꼼꼼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메모지 준비하셔가지고 보십시오. 제가 말이 빨라진 게 해드릴 종목이 많다 보니까 방송하면서 다른 분들 방송하는 걸 제가 보면 제가 말하는 양의 절반 이하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2배 이상 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걸 드리고 있고요. 꼼꼼하게 여러분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메모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쉼 없이 달려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길 수 있는 매매, 또 승부를 볼 수 있는 매매를 충분히 해보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풀어주고 계시니까요. 꼭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 벌써 7월 중순에 다다랐습니다. 남은 이번 주도 그리고 다가올 다음 주 그리고 상승장의 끝자락으로 보이는 8월 초까지도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 전략 좀 꼼꼼하게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홍당무 옆에 홍당무가 품고 있는 하단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이용하셔서 함께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커뮤니티 방 안에서 전략들 더 세세하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문자 방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전송해 주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또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리고 혹 지금 보유한 종목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좀 세워가야 하는지 그런 추가적인 보충 설명까지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커뮤니티 방 활발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럼 오늘 또 어떤 매매 전략도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자, 매매 전략을 이야기하기 전에 네. 제가 오늘 민서 씨께 잠깐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안다고. 그렇죠. 자, 왜 찍어 먹어봅니까? 모르니까 맛을 모르니까 봐야 알겠죠. 찍어본다. 네, 근데 우리가 똥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악취가 나죠. 그렇죠. 된장 냄새, 된장 옆에 가면 무슨 냄새가 날까요? 구수한 맛있는 냄새가 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찍어 먹어보지 않아도 향을 맡아보고 분위기 보면 대충 알 수 있는데 네. 꼭 눈치가 없으면 평생 몸이 고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눈치를 챙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굉장히 사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코덱스 레버리지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종목 코드 122630입니다. 자, 이 종목을 우리가 한번 전체를 한번 보시죠. 2012년도부터 박스권 형식으로 얘는 9,000원에서 12,000~13,000원대에서 이렇게 박스에서 계속 2~3년 동안 하단에 내려오면 올라가고 내려오면 올라가고 하면서 움직이다가 이 박스 수렴을 돌파하면서 급등을 해서 19,000원까지 급등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저앉으면서 2017년 연말을 고점으로 2020년 3월에 코로나로 인해서 급락할 때 6,100원까지 빠지거든요. 그러면 고점에서부터 얘는 3분의 1 토막. 그래서 보통 얘는 얼마 정도 시세가 죽을 때 우리가 저점이 형성되냐면 3분의 1에서 5분의 1 지점. 고점에서 이때가 저점이 형성됩니다. 6,100원짜리가 얼마까지 갔냐면 31,000원까지 갑니다. 그럼 바닥에서부터 몇 배가 갔냐면 5배가 났네요. 약 500%의 급등이 나요. 즉 다시 말해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대박이 나려면 뭐가 되냐면 뭐 코로나가 됐든 아니면 금융위기가 됐든 갑자기 뭐 9.11 테러가 됐든 어떠한 외부 악재로 인한 돌발 급락이 왔을 때 그때 저점 찍고 나서 보통 300%에서 500%를 형성하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5배가 난 이후에 다시 얘는 급락을 하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10,000원 초반까지 빠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죠? 패턴이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 3분의 1 지점까지 주저앉고 나니까 저희가 12,400원, 12,500원에 매수 이야기할 때가 이때였고요. 이때부터 제가 치고 올라오면서 얼마까지 갈 거라고 이야기 드렸냐면 24,000원에서 27,000원 요 구간까지 올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를 여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팍스TV에 출연한 지가 2021년도 1월 첫 주에 제가 출연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예요. 사상 최꼭지입니다. 보이실까요? 네. 사상 최꼭지에 출연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식 종목과 ETF를 손실 한 번도 안 드렸습니다. 3년 반 동안. 이유가 뭐냐면 하락장에 인버스 잡아서 그래요. 이 차트를 보기 때문이고 그래서 장이 빠질 때 계속해서 하방 보자 이야기하다가 저점 찍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이렇게 급등하는 이 차트가 아니라 가다가 밀고 가다가 밀고 가다가 밀고 가다가 밀기 때문에 공격적인 시황을 드리기가 쉽지 않았던 1년 반의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승이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저는 24,500원에서 27,500원 구간 이 구간에 다다르면은 시장의 박스 상단이 아닐까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작년에도 올해 초에도 계속해서 살 거 없으면 코덱스 레버리지 사서 버티시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워런 버핏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 하십니다. 내가 죽으면 주식하지 말고 인덱스 펀드, 지수 추종 ETF에다 투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인덱스 펀드가 한국 시장에서는 코덱스 레버리지입니다. 주봉으로 보시죠. 우리가 여기 작년 10월 말에 11,600원을 찍었는데 12,000원, 12,500원 구간에 매수해가지고 올라올 때 털고 눌림에서 하고 올라올 때 털고 눌림에서 하고 이거 하면서 끌고 올라오고 있는 과정인데 제가 이야기하는 과정은 여기 24,500원에서 27,500원 구간 전 요 구간까지 현재 목표가 보고 있다라는 거고 현재가에서 10%에서 20% 정도 추가 수익 목표가 남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도 조정이 나오면 요 한 2, 3일 조정 나오면 싸게 샀다가 끌고 올라가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마음 같으면 조정이 이 밑에까지 조정 주면 좋겠어요. 2만 원 초반까지만 좀 참 좋겠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 봐가지고는 그렇게 넉넉하게 올 것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조정시마다 이렇게 사서 한 며칠 붙잡고 가다가 그냥 끌고 올라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저 밑에서부터 끌고 올라오신 분들은 24,000원에서 26,000원 구간 올라올 때까지 한 주도 팔지 말고 그냥 견디세요. 쭉 버텨서 끌고 가시면 수익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코스피랑 좀 다른 것은 중소형 종목은 바닥 쌍바닥 잡아서 단타는 할 수 있지만 추세로 끌고 가는 형식은 현재는 아닌 것 같다. 한 번 더 주종 나오게 되면은 10,000원에서 1,500원 구간 왔을 때 우리가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한테 이제 미국 대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자, 지금 종목 중에 사실 이 종목은 여러분 꼭 저장을 해놓으셨으면 좋겠는데, 종목 코드는 446720입니다. 446720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얘는 지금 월봉을 보시게 되면 2022년에 만들어진 종목이거든요. 2022년에 만들어진 종목인데 8,500원이 저가였고요. 지금 10,000원 정도예요. 그러면 상승폭은 한 30%밖에 안 돼요. 크게 가지 못하는데, 이 종목의 장점은 우리가 미국 다우존스에다가 속하는 것, S&P에 있는 다우존스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벌고 제일 성장성이 좋은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 종목은 내가 끌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은데, 이 ETF는 제가 어떤 분들에게 권장을 하냐면, 내가 계속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고 신경 안 쓰고 중장기로 끌고 가면서 돈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배당금을 매달 받는 거예요. 제일 좋죠. 우리나라 종목에는 매달 배당금을 주는 종목들은 거의 없어요. 보통 3개월 주기, 6개월 주기, 이런 1년 주기로 배당금을 주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을 매달 주는 상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한다면 사실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요. 근데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증시의 변화는 뭐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 첫 번째 한국 증시 나가리예요. 첫 번째로 나가리입니다. 그럼 누가 갈 거냐면, 왜냐하면 트럼프는 자국민 우선주의입니다. 따라서 미국 증시와 미국의 경제에 유익하게 하는 행동은 모두 다 할 겁니다. 자금 집행도 할 것이고 다른 나라에 관세도 매기겠죠. 대한민국의 정부에는 제일 안 좋은 건 뭐겠습니까? 야, 한국 니네 옛날에 가난했기 때문에 방위 비용을 니네 조금만 내도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니네 돈 잘 벌잖아. 한국 니네 잘 살잖아. 그러니까 돈 내. 이게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하던 시절에 했던 얘기였고, 아마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100% 그 조건은 윤석열 정부에게 요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요구 금액이 1조 원을 넘길 겁니다. 한국 돈으로. 그러면 우리 방위 비용은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우리 입장에서는 야, 그러면 저렇게까지 움직이면 그럼 방위 산업체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라갈 거라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기술주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할 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도체,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자동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를 바라보면 반도체랑 자동차 중에는 자동차가 한 60%, 반도체가 40% 비중 정도로 6대4 정도로 자동차가 훨씬 강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게 제 예측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미국 다우는 지속적으로 트럼프 재임 기간 내내 특별한 악재가, 대외적인 악재가 나올 때야 뭐 어쩔 수 없이 하락하겠습니다만, 조정 나오면 올라가고 조정 나오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과 자산이 좀 여유로우신 분들, 그리고 고정적인 소득 지출이 없으신 분, 소득 발생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저는 요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란 요 종목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얘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배당을 줍니다. 그래서 분배락, 여기 분배락 계속 분배에 들어오는 거 여기 보이실까요? 분배 계속 매달 월급 줘요. 그래서 내가 조금 사면 조금밖에 못 받겠지만 매달 받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제 생각엔 아마 트럼프가 당선될 무렵 정도, 그래서 9월, 10월 정도부터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 밑에서 잡고서 올라오면서 계속 배당받으면서 쭉 끌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으로 굉장히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라서 올 하반기에 가을쯤, 여름 지나고 나서 매수 타점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관심 종목에다 꼭 넣어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배당 없고 나는 그냥 수익성만 놓고 따질 거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로 추천 종목은 코덱스 미국 빅테크 10입니다. 얘는
환율 방어를 하는 상품의 ETF입니다. 소위 말하는 환율로 환손실 나는 게 없어요. 보시면 얘가 월봉을 보시게 되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19년도에 생성된 ETF이고요. 9,500원짜리가 지금 얼마 가냐면 42,900원입니다. 몇 배 갔습니까? 4배 넘게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얘는 미국의 우리가 빅테크 기업들 탑10에 걔네들 종목의 주가에 연동하는 거라서 굳이 근데 얘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면 이때가 여러분 테슬라 박살나고 애플 박살나고 종목들 박살났던 그 시점이에요. 그래서 얘는 조정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라고 매수하시면 고점이 보시면 여기가 지금 3만 원 근처까지 29,000원, 8,000원까지 갔다가 떨어질 때 얘는 16,000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고점에서 반토막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얘가 고점에서 50% 정도 마이너스 난 지점 정도부터 내가 분할 매수 시작하시면 실패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보시기가 좋을 것 같다 해서 올 하반기에 아마 제 생각 가을에는 미국장의 조정이 반드시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점에서 한 25%, 30% 정도 작으면 20%, 많으면 30% 정도 조정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무너지면은 이 종목들을 사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S&P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지 추격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올 가을에 조정 나오면 얘 살 거다. 얘는 종목 코드 291480입니다.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를 보시게 되면 얘는 타이거 중장기 국채입니다. 국채 채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아마 떨어졌다가 움직일 때 얘도 타점이 오지 않을까 싶어요. 채권에 관한 중장기 채권에 관한 ETF들도 꽤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329200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여기 떨어질 때 우리가 바닥 잡아서 아싸했던 종목인데요. 여기 4,000원 깨질 때 사라라고 이야기하고 한 달 동안 매수 기회를 줬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이 제가 굉장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매달 이렇게 배당금을 줍니다. 우리가 요 ETF는 뭐냐면 리츠 상품인데요. 상업용 오피스 있죠. 여기 뭐 여의도에 가면 여러 가지 빌딩들이 있고 강남역에 가면 빌딩들이 있고 을지로에 있는 빌딩들, 광화문에 있는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사요. 왜냐하면 그냥 여러분 요즘에 건물값 되게 올라가지고요. 동네 그냥 그 저기 병원 있는 데 있잖아요. 뭐 내과 하나 있고 이렇게 치과 하나 있고 이런 건물 하나만 할래도 100억 밑에가 없습니다. 근데 상업용 오피스는 최소 몇 천억이고 조 단위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데다가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월세 있죠. 임대료를 매달 배당을 줍니다. 여기 보시면 계속 배당 내려올 때도 배당 주고 올라갈 때도 배당 줘서 제가 배당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좀 떨어지더라도 내가 감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그 배당금을 모아놨다가 저점 됐을 때 또 사면 돼요. 보시면 매달 배당 줍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여기 4,000원 밑에서 맞춰놓은 거가 지금 얼마 올라왔냐면 4,600원이거든요. 그러면 수익률은 15%입니다. 그죠? 수익률은 4,000원 밑에 잡았으니까 15%의 시세 차익이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배팅한 기회에 배당을 몇 번 받았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 받았네요. 예, 15% 수익에다 배당 9번. 엄청나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1,000만 원 배팅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1억 이상 배팅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해하십니까?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달라지고요. 내가 여기다 내가 노후자금 퇴직금을 여기다 배팅하겠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미국 다우하고 부동산 여기다 저는 배팅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이 올 가을에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제 예측대로 빠진다고 들면 저 은행하고 보험주에 살 것 같아요. 걔도 배당이 작은 건 4%, 많은 건 6%, 8%까지 배당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하냐? 쌀 때 사가지고 배당 플러스 알파를 받아버리면 최소한 연간 수익률 15%, 20%입니다. 자, 이게 적은 것 같죠? 여러분 은행에다 돈 맡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돈 이체를 하면서 저는 이제 풍차 돌리기를 합니다. 재밌죠? 예, 투자도 하지만 제 개인적인 매매 포트폴리오 중에 30%, 40% 현금으로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투자는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30, 40%를 어떻게 하냐면 매달 보다가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제가 한 달 동안 버는 돈, 두 달 동안 버는 돈을 저는 적금을 따로 들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보면 은행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은 많이 떨어져서 2.8%에서 3%밖에 안 돼요. 4대 은행 기준. 근데 예전에 한참 나올 때는 이게 거의 4% 가까이 나왔거든요. 3점대 후반까지 나왔으니까. 그러면 어떤 상품은 얘는 3.8%에 내가 가입한 상품이 1년 뒤에 나에게 이자를 주게 돼 있고 어떤 상품은 3.5%, 어떤 거는 3.2%, 어떤 건 2.8%에 들어와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금리가 변할 때 야, 금리가 언제 오를까 언제 내릴까 내가 언제 적금 들어가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고 매달 적금이 아니라 예금을 집어넣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금을. 그러면 내가 1년 만기로 돌리면 1년마다 계속 원금이 내가 돌아오기 때문에 혹시 매매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자금 관리하는 면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배팅을 해가지고 언제 제가 이걸 버무려가지고 이제 크게 집어넣을 거냐면 아마 내년도쯤 해가지고 달러가 이제 올 하반기부터 떨어질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서 제가 지금 달러 인버스를 조금 여러분 사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자 어떤 상품이냐면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는요 261260입니다. 261260 얘는 5,800원대부터 조금 사놓으시고 올 하반기 보세요. 달러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달러를 보시면 달러 선물 보십시오. 지금 제가 달러 여러분 올라간다고 이야기 드렸던 때가 언제였냐면 여기예요. 여기 11,000원부터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14,000원이면 여기서부터 45% 올랐고 앞전 고점까지 쌍봉이에요. 저는 이 쌍봉에서 그냥 치고 넘어갈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조금 가더라도 결국은 주저앉아서 이렇게 내려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떨어지게 되면 10%만 빠져도 우리가 달러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짜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가 사두시게 되면 거의 보시면 바닥이죠. 지금 주봉으로 보시면 완전 바닥을 기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올 하반기 내년도 하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갈 거예요. 그럼 내가 산 가격에서 10%에서 20% 차이가 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야금야금 조금 내가 사두시고 비중은 10% 20% 정도에서 단타치겠다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겠다. 그 트럼프에 관한 이야기 드리면 당선되고 나면 달러는 이제 좀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 가능성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를 보시게 되면 고점 영역 안에서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는 과정이라서 우리가 공격적으로 상승하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 지금 고민은 뭐냐면 이번 주와 다음 주 중에 자동차가 저점이 잡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자동차 관련 종목들 배팅할 생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보시게 되면 단타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나 추세적인 접근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일 강세가 뭐냐면 건설이죠. 빵 떴죠. 제가 그럼 건설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죠? 방송에 올 때마다 오죽하면 사실 좀 약간 저도 겁나는 건 이게 어떻게 보면 현 정부와 전 정부를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책을 비판하는 거예요. 잘못된 실패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건설을 그렇게 묶어놓게 되면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건설 관련 종목들 여러분께 누누이 설명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개별 종목 중에 GS건설입니다. 오늘 폭등했죠. 네. 그죠? GS건설을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릴 게 얼마였죠? 14,000원에서 14,500원 여기 사서 팔아먹고 여기 사서 오늘 급등하면서 7.54% 아주 초급등해 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대해서 중장기로 보신다면 매우 안정적이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드리고 있고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급등을 합니다. 근데 주봉을 보실까요? 주봉을 보시면 급등이 아니라 이제 시세를 출발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으세요? 저는 얘가 2만 원 초중반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건설주 홀딩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단타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이라면 얘를 일부 챙기기보다는 뒤에 밀리게 되면은 16,200원 깨지면 정리한다 혹은 16,500원 깨지면 정리한다. 그렇게 익절 관리 잡으시고 그냥 밀어붙이시는 걸 저는 권장하겠습니다. 건설주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무지하게 얘기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만약에 GS건설 없는 사람은 제가 GS건설 얘기하면서 계속 순살자이 얘기하면서 이 오명을 벗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입니다. 아직 덜 올랐죠? 얘도 따라 올라갈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 32,000~33,000원대에서 사두시면 상관없다. 밑으로 31,000원까지 담아내셔라 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얘도 2.97% 올랐습니다. GS건설 오른 거에 대해서 한번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이도저도 모르겠다. 코덱스 건설사라고 저는 수도 없이 얘기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혹은 첫 주에 보통 수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아침에 하게 되는데 온라인 특강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 건설주입니다. 자, 언제도 얘기했냐면 이때도 얘기해가지고 급등 한번 챙겼고요. 여기 떨어질 때도 한번 얘기해가지고 급등을 챙겼고요. 여기 6월 말에 계속해서 건설사라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꼭 희한한 거는 쌀 때 사람은 안 삽니다. 왜 그럴까요? 싼지 몰라서. 좀 비싸져서 팔으라 하면 안 팔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추격을 고가에 확 그냥 과감하게. 저점에서 쌀 때는 조금 사면서 추격하는 건 무지하게 과감합니다. 그래서 그런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용기는 넣어두어.
알겠죠? 예. 그다음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싸니까 사라고요. 예, 이거 사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성신양회 마찬가지로 8,500원 밑에 사라 말씀드린 종목이고요. 아시아시멘트 이제 좀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그죠? 우리 10,000원부터 사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그리고 없는 사람 1,200원에서 1,500원 구간 박스권 박스 칠 때 사시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끌고 가셔라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니까 강하게 좀 끌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다른 것 또 하나 사실 분은 대우건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얘도 앞전 고점까지가 4,600원이라 사정거리 남아있죠? 끌고 가시기 바랍니다. 건설주만큼 지금 제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이 없다라고 누누이 이야기했고 솔직히 여러분이 만약에 제 입장이셔도 생방송 나와서 앞에 정보 잘못했어, 지금 정보도 잘못했어 이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정부 같으면 끌려갑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 섹터가 보시면 지금 코덱스 건설 기준으로 봐도 앞전 고점이 4,100원입니다. 아직도 올라갈 자리가 25% 이상 남아 있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GS건설 보시면 앞전 고점이 49,000원인데요. 건설 경기가 신나게 가면 저는 아무리 못 가도 2만 원대 초중반은 간다고 보면 지금 가격에서 30% 이상 남아 있다는 얘기고 미친 상승하게 되면 여기까지 가는 게 2, 3년 안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굉장히 유망하다는 걸 여러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 때 안 사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금융치료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싸다고 얘기를 수도 없이 드렸고요. 현대건설도 마찬가지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바닥에서 발발 기다가 이제 겨우 갈랑말랑 하는 거라고 보이실까요? 안 보이실까요? 안 보이시면 말고요. 뭐 저는 잘 보이네요. 얘기 저는 자꾸 드리고 있습니다. 성신양회는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빡빡 끼다가 이제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저는 보이는데 또 안 보입니까? 예, 눈을 이렇게 씻어봐. 눈을 씻어. 예, 깨끗하게 씻어요. 그럼 보일 거예요? 예, 저는 보이는데 왜 자꾸 안 보이는지 난 모르겠는데. 아시아시멘트 저는 보이는데 보여 안 보여 여기 저점에서부터 야 바닥 빡빡 껴놓고 매집 열심히 해고 올라왔다 뺐다 개인 밀어버리고 올라왔다 뺐다 밀어버리고 예, 고점 얼마입니까? 17,000원 갈탈이 많은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는데 왜 안 보이냐고 여러분은 쌀 때 사라고 하면 왜 안 사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말씀 잠깐 듣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맛있는 걸 꼭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죠. 맛을 보지 않더라도 맛을 알 수가 있는, 가늠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종목, 건강한 종목들 전문가님과 함께 미리 예측하고 선점해보고 또 비중 늘려가면서 수익의 극대화까지 만들어보면 좋겠고 그 매매 시나리오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 지금 홍당무가 품고 있는 QR코드 이용하시거나 문자 방법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사랑에 머지않은 코덱스 레버리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트럼프 수혜주로서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 좋을 거 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짚어주셨고요. 그리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저점 곧 다가오는데 저점 다가오면 진입해보자. 2차 전지는 추세상 좀 단타로만 보자라는 전략들도 세워주셨고요. 무엇보다 전문가님이 정말 매주 거듭해서 계속 강조를 해주셨던 건설 섹터 이 부분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GS건설 오늘 급등이 나왔고 그 외에도 건설주들 오늘 좀 강세를 나타냈는데 전문가님이 좀 중장기적으로까지 봐도 무방하다. 자 일단은 홀딩 전략 가져가자라고 세워주셨고요.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저점, 성신양해, 아시아시멘트도 아직도 바닥이고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 다분하다라고까지 도움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들 종목 가이드 더 자세하게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커뮤니티 방 활용하셔서 함께 수익까지 만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말씀이 굉장히 빠르세요.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종목들 섹터가 더 남아있을까요? 자, 그럼 반도체 봅시다. 예, 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를 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코덱스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이 반도체는요. 자, 월봉부터 바라보시게 되면 반도체는 사실 빠진 적이 없어요. 조정이 나오면 싸게 사는 자리이죠. 네. 2012년부터 차트부터 보시면 가다가 밀고 이 급락 자리들이 보시면 우리가 금융위기가 올 때 이렇게 한번 떨어지고 코로나 왔을 때 한번 떨어지고 그 외에는 2022년도에 시장이 꼭지치고 밀릴 때 왜 반도체 이제 더 이상 쓸모 없어. 근데 웃긴 건요. 반도체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년 전에 제가 이제 차를 사려고 한참 알아볼 때 반도체 이슈가 터지면서 차에 들어갈 반도체가 모자른 거예요. 그게 되게 웃긴 얘기가 그러니까 뭐 자동차 회사들에서 그러니까 거의 다 모든 국내 회사도 그랬고요, 해외 수입차도 그랬는데 재미있는 건 보통 자동차에다가 이렇게 요추 받침 같은 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요추인데 단단해지는 걸 하는데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빼더라고. 반도체가 모자르니까. 그리고 이렇게 차 이렇게 움직일 때 몇 가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런 거에서 반도체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차 한 대에 들어갈 반도체가 워낙 많으니까 옵션에서 빼버렸는데 가격은 똑같은 거죠. 아마 화딱지가 되게 났던 기억이 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가 굉장히 모자라서 반도체값 엄청 올라갈 것처럼 우리에게 연막을 확 쳐놓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반도체가 다 박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 보고 매매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반도체가 모자르니까 어떨 거고 저떨 거고 뉴스란 뉴스 좋은 뉴스 다 털어놓고 여기였어요. 그 자리가. 그리고 나서 시장 완전히 박살내서 반도체가 고점에서 반토막 났거든요. 그래서 야 반도체 전망 좋다며 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야 반도체 망했어 라고 언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야 반도체 이제 충분해가지고 더 이상 쓸모가 없어. 그러고 나서 반도체가 급등했거든요. 얘는 뭘까요? AI 이슈로 올랐단 말이에요. AI에 반도체가 엄청 많이 들어간대. 이게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이 뭐가 착각이 되냐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반도체 갖다가 딱지 치는데 야 딱지가 엄청나게 유행인데 반도체 딱지 치고 싶은데 딱지 칠 반도체가 모자라. 그래도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도체 가지고 이렇게 투호탕 집어넣는 이것도 이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에서 반도체가 필요할 거라는 거 2년 전에 몰랐을까? 알지. 자동차 하는데 반도체 필요한 거 우리가 알라 몰라. 알죠. 근데 왜 그때는 괜찮고 지금은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건 그냥 분석하기 좋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언제 사고 언제 팔지 타점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과 앞으로 5년 뒤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전망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냥 피하세요. 왜냐하면 내일 오늘 얘기해달라고. 됐습니까?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얘기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지금 먼 미래의 얘기는 먼 미래에는 금값 더 오를 거 알아요 몰라요? 서울 아파트값 오를 거 알아 몰라? 오르지. 인플레이션 생길 거 알아요 몰라요? 안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요 새우깡 하나에 100원 200원에 먹었어요. 저 꼬맹이 때. 근데 지금 새우깡 하나에 1,000원 2,000원에 인플레이션 10배 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대학 때 아반떼 하나가 1,500만 원 했거든요. 지금 3,000만 원이에요. 2배 올랐어요. 20년 만에. 그러면 이게 가격 가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 미래에 상승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것이고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게 먼 미래에 투자하지 않으니까 나는 뭐 해야 되냐면 앞으로 단기 전망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떨어질 때 잡으라고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입에 거품 물고 떠들 지금 사야 된다고 바닥이라고 열심히 제가 언제부터 21년도부터 얘기했으니까 여기 꼭지 칠 때 여기 저는 방송 데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떨어질 때 여기 22년도 10월 달에 입에 거품 물었어요. 왜? 여기 떨어질 때 인버스 몰빵 치라 그래가지고 이만큼 빠지는 거 먹여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코덱스 레버리지 12,500원 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걔가 지금 22,000원이에요. 얼마 갔습니까? 수익률이 꽤 많이 갔죠? 50% 이상 수익 났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그다음에 반도체도 바닥에서 2만 원짜리가 지금 4만 5천 원 넘어갔으니까 바닥 따블 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바닥이 아닌 자리에서 내가 여기서 물량을 풀베이팅하고 몰빵 칠 수 있느냐라고 물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야. 왜 쌀 때 안 사다가 왜 비쌀 때 물량을 많이 잡냐고. 그러니까 고점에서 더 가긴 하겠지만 내가 비중을 많이 실어서 갈 수 있는 자리냐? 그건 당연히 아니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무언가를 투자할 때 싸냐? 그럼 많이 잡어. 근데 어중간해? 그럼 어중간하게 잡어. 비싸? 조금만 잡어.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싼 자리는 많이 잡어. 그리고 어중간해? 그럼 어중간하게 잡어. 그리고 비싸? 조금만 잡어. 이걸 거꾸로 하는 분이 있어. 야, 싸다. 그러면 뭐해? 아씨,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조금만 잡을게. 좀 많이 올랐어. 가만히 있어봐. 아씨, 아까보다 과감하게 이번에 확 풀베이팅. 그리고 이제 딱 팔아먹었어. 기다렸더니 좀 더 간대. 그랬더니 꼭지에서 몰빵해서 치고 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엔디비아가 고점을 막 찍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약간 여담을 드릴게요. 저희 동네에 그 재테크 모임이 있어. 그래서 그 모임에 나가가지고 어떤 분이 엔디비아를 자기는 없다고 크게 그렇게 곡소리를 내길래 사실 전 엔디비아 안 샀거든요. 없어요. 엔디비아 없는데 제가 차트를 보니까 제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차트를 보니까 고점이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어저께 다 팔았어요라고 차트가 꼭지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하지 마시라고 이제 고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분이 바로 제가 그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날 최꼭지에 뭐 했냐면 몰빵을 한 거예요. 풀베팅.
갖고 있는 현금을. 그리고 나서 열심히 울면서 절에 가서 공을 들이고 계시다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기도매매의 원조 아닙니까? 왜 자기가 최꼭지에서 몰빵치고 기도해서 부처님은 뭔 죄야 대체? 자기가 몰빵하고. 그래서 제가 꽤 오랜 기간 고생할 거다. 그래서 쌀 때 물량을 잡는 거고 조정이 나올 때 많이 담아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막 치고 넘어갈 때 내가 저점 사지 못했으면 추격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도체가 지금 더 갈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몰빵을 하고 물량을 잡을 자리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져가시는 분들은 비중 1-20% 가지고 가져가서 시세 좀 나면 털어먹고 나오고 요 정도 개념이지 물량 잡는 건 안 된다. 자, 종목표를 체크하겠습니다. IT 1등주 우리 삼성전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계속해서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여기 2월 달에 여기 우리가 72,000원에서 74,000원 구간 그리고 3월 달에 요 구간에서 매수 이야기 드렸고 여러분 여기 방송에서도 계속 생방송에서 74,000원 밑에서 사두세요 이야기 드리면서 86,000원을 목표가 드렸는데 정확히 다 찍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한 주 남기지 말고 쳐다보지 마라 이야기하고 계속 한두 달 방치하다가 제가 온라인 특강을 하는데 5월 말에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 삼성전자 76,000원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종목 상담을 하셨어요. 온라인 특강에.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여기 74,000원, 3,000원, 2,000원에 내려올 때 여기서 비중 40-50%까지 채워도 상관없다. 그러면 앞전 고점 86,000원은 여름 안에 갈 거야라고 시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돌파했죠. 그래서 여기서 반을 정리하시라고 이야기 드렸고 남은 수량은 84,000원이 깨지게 되면 몽땅 정리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전자 가지고 계시는 분은 84,000원 깨나 안 깨나 한번 보세요. 저걸 툭 한 티라도 무너지는 순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물량 몽땅 다 차익 실현하시고 지켜보시는 게 왜 거기를 무너진다면 지수가 좀 밀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을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는 보시면 저희가 고점을 찍으면서 청산을 이야기 드렸던 요 가격대 이후에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조정이 아마 한 단 정도 더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 여기 오면 저는 다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은 건들지 않는 걸로. 그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 고점 찍을 때 여러분들 6월 달에 다 팔아먹고 23만 원, 24만 원에 다 팔고 냅두라고 그러고 더 가가지고 괜히 팔았나 막 고민했거든요. 근데 지금 소신 있게 안 사고 있어요. 기다려 보려고요. 내려오게 되면은 17만 원, 18만 원 여기 오면은 하이닉스 한번 들이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기다려 보자라는 거고요. 제가 이 와중에 여러분들께 단타로 성공했던 종목이 뭐냐면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여기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구간 매수해서 단타 한번 쳤고 내려올 때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구간 매집하세요 때 한 달 동안 기회 주고요. 쭉 치고 올라와서 17만 5천 원, 18만 원 올라올 때 다 팔았어요. 한 주도 없어요. 그리고 다시 기다립니다. 어디 14, 15만 원 내려오면 또 살게요. 오케이? 이 종목도 기다려 보십시오. 우리가 현대오토에버 같은 종목은 회장님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러분 자회사를 사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대오토에버의 주주 목록, 대주주 목록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너는 보통 현대차, 기아, 모비스까지 사지 그 밑에 걸 안 사요. 근데 오너 일가 중에 회장님의 주식이 이렇게 여기다 지분을 담아놓는 경우가 여러분 보통 대기업에 모시게 되면 그 회장님이 나 이거 사고 싶어 저거 사고 싶어 본인 의사결정하는 경우는 1도 없어요. 대부분 다 그 밑에 참모진이 회장님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방향을 갈 건데 요때 요쪽에 지분을 좀 가지고 계시면 이걸 통해서 경영 참여하시기가 좋습니다. 혹은 나중에 우회 상장하거나 우리가 이걸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좋습니다. 요럴 때 요런 조언을 받고 사거든요. 보통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의 우리 대표이사께서 회장님께서 만약에 내가 삼성 계열사 중에 이름도 모르는 저 밑에 있는데 내가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 경비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그 업체 가서 한번 보세요. 거기 삼성의 우리가 오너 일가가 거기에 지분 참여하고 있는 게 지분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삼성에서 운영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 중에 저 밑에 자회사 중에 오너가 하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오너 일가가 지분 참여가 되어 있는 그 종목은요. 이 종목을 이 회사를 성장시켜서 어떤 용도로 활용하겠다고 우리가 배경을 까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저는 그래서 왕의 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조정 나올 때마다 사면 좋다라는 건데 히스토리 한번 보실까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지금 팍스TV에 출연한 이후부터를 여러분 보세요. 월봉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거든요. 21년도 여기예요. 제가 여기 딱 고점 찍고 나서부터 조정 나올 때 여기 10만 원 초반만 내려오면은 희한하게 반등하고 여기까지 올라가면 한 40% 되고요. 바닥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면 또 한 40, 50% 되고요. 여기서부터 또 한 30% 되고요.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와서 얼마까지 갔냐면 26만 원까지 갔으니까 160%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죠. 그리고 다시 저는 지금 12만 5천 원에서 15만 원 요 구간을 바닥으로 보고 내려오면 샀더니 시세나고요. 내려오니 샀더니 시세나고요. 이거 반복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식할 때 이렇게 확실한 주포가 있는 종목을 내가 선택해서 박스 상단 하단 체크하고 매매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느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떨어지면 15만 원 밑에서 매수기에 또 드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궁금하시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화면 하단에 보시면 저기 당근 모양 있죠. 홍당무가 이렇게 품고 있는 네모난 모양의 QR 코드가 있어요. 그걸로 홀라당 들어오시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톡방에 당근이 품고 있는 네모난 거 있잖아. 그 이상하게 생긴 거 홀로그램처럼 생긴 거. 그다 딱 들어오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종목을 마저 좀 더 볼까요? 예. 그래서 보시면 DB 하이텍을 보셔요.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바닥 잡힐 때 어디서 여기 4만 원, 3만 원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왕창 올라서 5만 7, 8천 원 다 팔아먹었거든요.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이제 4만 8천 원 밑에 내려올 때 또 살 거예요. 어디까지? 4만 5천 원까지. 이 구간에서 전 또 살려고 기다리고 있어. 그럼 얘도 뭐 하면 될까요? 기다렸다. 또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홈런 친 게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 제가 바닥이라고 노래를 불렀던 종목 기억나십니까? 왜 대체 싸다고 얘기하면 안 사냐? 제가 노래를 만들고 싶어. 그대는 대체 왜 싸다면 안 삽니까? 대체 왜 그러는겨 대체? 와 그러는겨? 아주 속 터져 미치겠어 그냥. 그래서 여기 10,000원에서 9,700원까지 사라고 이야기하고 10%의 1차 청산 내려올 때 또 잡아가지고 쭉 올라와서 30% 제가 뭐라 했어요? 30%는 간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형이 간다면 가는 거야. 형이 간다면 가는 거야. 30%, 50% 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노트북 패널도 그렇고 모니터 패널도 그렇고 이게 세계 1등이라고 엄청나게 홍보했었는데 지금은 세계 1등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확인 안 해봐서. 근데 여전히 시장 점유율이 얘가 고점을 보시면 36,000원짜리가 8,100원까지 떨어졌으면 뭔 악재가 있길래 4분의 1 토막 날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00원 밑에서는 이건 바닥이라고 인식해라 라고 이야기 드린 것이고 자 보시면 여러분 지금 월봉으로 보시면 욕심 나요 안 나요? 나죠? 바닥 갔다가 쌍바닥 와씨 올라가면 오지게 가겠네 아주 그냥 그죠? 욕심 나요 안 나요? 나잖아. 싸다 할 때는 욕심 안 내다 꼭 비쌀 때 추격은 뭐 알아서 해 몰라 나는 됐죠? 얘기 쌀 때 얘기해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거래할 거냐라고 물어볼 때 어떤 종목도 좋은데 중요한 건 쌀 때 사는 게 좋다. 그래서 싸다고 이야기했던 거 죄다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반은 팔고 나머지 익절 관리하고 끌고 가자라고 이야기 드리고요. 여러분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아침에 선물 시황 딱 한 번 글 쓰고 종일 안 쓰고 끝날 때 수고하셨습니다밖에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귀찮아 저도 글쓰기가. 왜냐하면 산 거 들고 있는 거 외에는 뭐 딱히 살 거 없는데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딱히 울림도 없고요. 글 올라오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다가 가끔 살 때 얘기하고 다 팔자 그러면 한 주 남기지 다 팔아 얘기할 때 가끔 얘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들어오시면 도움이 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도 종목이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건 매매 원칙인 것 같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쉽죠.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 심리라는 게 더 가지 않을까,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심리 때문에 좀 결단력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전문가님의 가이드 좀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더욱이 차트상 어디가 저점인지 고점인지 도통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커뮤니티 방에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당무 옆에 홍당무들 사이에 있는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시면 되고 혹은 문자 방법도 준비되어 있고요. 이 방법들도 하단에 안내될 거니까 계속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지금 10분도 채 남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남은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선물 옵션은 또 우리가 어느 부분을 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선물 옵션은 패스. 네, 오, 주식 얘기 좀 정말요? 더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벤트가 없고 다른 게 뭐가 없을 때 네. 주식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좋죠. 종목 자, 이야기. 종목 시간 끝난 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네. 이제 한 4분 남았죠? 예, 마저 보겠습니다. 먼저 관광 레저 분야에서 제가 계속해서 수건 사업은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9,500원 밑에 내려올 때 사서 10,000원에서 1,500원에서 11,000원 사이에 단타처럼 말씀드리는데 여전히 밑에서 이렇게 샀다가 한번 팔아먹고 샀다가 한번 팔아먹고 또 사가지고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1,700원에서 11,000원 정도 오면 차익 실현 한번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전 이 종목은 여러분 언제까지 내년도까지 보시면 꽤 성장할 거라고 보이세요. 자,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밑에 바닥 짚고 돌리는 게 눈에 보이실까요? 제 눈에는 막 보이고 있는데 안 보이나요? 이건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 이거 왜 안 보여 대체? 얘기를 그렇게 해줘도 이런 거 좀 하는겨. 주식 이상한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하는겨. 오케이? 예, 이거 하나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게 제가 접대 얘기했던 게 한진칼이에요. 보시면 여기 바닥 잡고 한바탕, 바닥 잡고 한바탕, 바닥 잡고 한바탕 그리고 날아가고 있죠. 한진칼도 84,500원까지는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끌고 쭉 가셔서 거기서 팔고 나오시면 되고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얘가 바닥에서 한번 시세에 눌리고 급등하고 죽였다 가는 거라서 올라와도 이 고점을 돌파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83,000원에서 85,000원 구간 오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냅다 팔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더 가도 내 거 아닌겨. 오케이? 되셨죠? 그 다음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바이오 종목은 잘 안 보는데 바이오 중에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종목이 몇 개가 있어서 AS 차원에서 말씀 시간 되는 데까지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계열사는 전 되게 싫어합니다. 거짓말 무지하게 많이 하는 회사라서요. 보시면 앞에 문재인 정부 때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코로나 백신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지하게 샴페인 갖다 막 터뜨리면서 얘기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4년 지났는데 백신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리나요? 제 얘기는 한 번도 안 들리네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사를 만들 때 제약을 만들 때 임상 몇 기까지 갔다라는 게 새빨간 뻥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임상 3기, 4기, 5기까지 가도 상용화 되는 것은 그중에 여러분 30%밖에 안 됩니다. 70%는 말짱 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약바이오사는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얘 보시면 언제냐면 금융이 왕창 빠졌을 때 한번 급등했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수혜가 엄청나게 났었죠. 왜? 25,000원짜리가 23만 원, 24만 원 가서 10배 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 죽여놓고 지금 5만 원대에서 반등하고 있는데 저는 얘가 글쎄 가봐야 12, 3만 원 정도 가면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셀트리온 제약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얘는 12만 원, 13만 원쯤 오면 팔고 나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녹십자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녹십자 많이 올랐죠. 그죠? 바닥에서 사라 4월, 그 다음에 5월, 6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드렸던 거는 12만 5천 원, 13만 원 요 구간이에요. 목표가 도달했고요. 따라서 여기서 70% 차익 실현하시고 미련 남는 분은 12만 2,500원에 나머지 익절 관리 다 던지겠습니다. 오케이? 저는 이 제약바이오사는 오래 안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아쉬운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공개 방송을 했잖아요. 그때 뭐 했냐면 녹십자 홀딩스 보시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야간 강의할 때도 요 얘기 많이 드렸는데 꽤 많이 올라와서 지금 내일 아침에 여러분 여기 지금 15,950원 종가니까 내일 아침에 시초가에 70% 던지세요. 70% 던지시고 15,500원 건드리면 다 정리하고 아니면 버텨보게요. 만약에 나머지 30%는 가져가면은 17,000원, 17,500원 오면 땡큐인데 여기까지 올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70% 내일 아침에 다 던져버리고 30%만 가지고 15,500원에 익절 관리하면서 끌고 가시는 것 여러분께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건설주 위주로 말씀드렸고요. 지금 따로 살만한 거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우리 정리해 봅시다. 코덱스 레버리지 갈 자리 남아있다. 10%에서 15%쯤 남아갈 자리가 있는 것 같고요. 건설주 계속해서 가는 거라서 중장기로는 매우 좋고요. 그리고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급등하고 있으니까 내일 아침쯤 해가지고 한 반쯤 차익 실현하고 나머지 익절 관리 끌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7월 말에서 8월 중순 정도 사이까지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조정을 이용해서 좀 더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여러분 조정이라는 게 꼭 이렇게 가다가 밀어버리는 것만 조정이 아니에요.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는 것들 올라와서 이렇게 요것도 조정이에요. 그래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침마다 시황글 쓰는 데다가 기간 조정 구간은 조정이라고 얘기하고 가격 조정이 예상될 땐 다 팔아버리고 조정 나오면 싸게 사라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관리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얘기에 좀 집중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홈런을 쳤던 이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전문가님이 지금 바닥이다, 매수해라라고 사인을 주셨던 종목들이 현재 지금 다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추격 매수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부터는 좀 전문가님이 바닥이다, 조정이 나온다, 지금 들어가자, 진입하자라고 매매 신호를 주시는 종목들에 좀 눈을 돌리면서 그 종목들을 함께 담아가 보고 수익까지 좀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커뮤니티 방 안에서는 장중 가이드 당연히 챙겨드리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보충 강의까지 해주십니다. 준비된 콘텐츠들 다 함께 누려보셨으면 좋겠고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한번 안내해드립니다. 우측 하단 네모난 QR코드 보이시죠? 홍당무가 품고 있는 QR코드 이용해 보시면 되고 혹은 문자 방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장자방 이렇게 세 글자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장은 당연하고요. 하락장에서는 인버스로 잡고 대응을 해주시기 때문에 손실은 0으로 리스크는 확실하게 줄여가면서 안전하게 누적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 매매 시나리오 전문가님이 세워주고 계십니다. 다만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하시지 못한다면 이번 주도 대응 전략 받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꼭 지금 함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